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이제 시작된 AI 시대, 우리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강조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학부모님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부모님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어머니들께 여쭤봤거든요.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나?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니들 중에 인성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코딩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댓글에다가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들마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또 윤리 교육이 중요하다,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은 독서와 일상적 탐구를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문제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러지 환자는 왜 생기는 걸까? 버드 스트라이크는 왜 생기는 걸까? 요즘에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걸까? 그렇다면 문제를 찾기 위해서 AI에게 질문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독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AI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맞벌이 부부로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유튜브 라이브를 듣고 계신 어머님들, 하우스와이프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간식도 챙겨주고 또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에게 그때그때마다 또 제철마다 맞는 옷이라던가 또 맛있는 간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지금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지금도 아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많은 시간이 없었지만 저는 저희 아이에게 매일매일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책을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저는 매일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정말 그날 하루 종일 회의가 있고 출장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집에 와서는 잠자기 전에 항상 그 아이에게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책을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처음에는 한 권, 두 권, 세 권 읽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10권을 들고 와서는 엄마 오늘 이 책 다 읽어주세요. 너무너무 책이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어주면서 저희 아이는 저의 마음의 심장 소리를 듣고 저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다양한 세계와 다양한 인물들을 많이 경험했겠죠.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가 아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특히 고등학교 가서 다른 과목, 뭐 윤리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또는 이런 다른 과목에 있어서 대부분의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독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이 독서 습관이 형성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책을 한 박스, 그때 당시는 전집이 되게 저렴했던 시절이죠. 책을 한 박스를 사주면 그것을 일주일 만에 빠를 때는 3, 4일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서 늘 항상 독서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독서 습관이 잘 형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랫동안 많이 편찮으셔서 학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장소가 아마 병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많이 못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또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서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교 때 수석으로 졸업해서 대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준 건 물론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책을 많이 읽어주고 또 칭찬해 준 거밖에 없었는데 혼자서 자기의 길을 잘 갔던 것들이 참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 보시면 스마트폰 첫 노출 시기가 2세 이전이고요. 스마트폰 소지 시기는 3학년 이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이 없죠.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2012년 스마트폰 보급률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빼앗기고 인내심이 저하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약화되겠죠. 독서는 디지털 피로에서 벗어나 정신적 휴식과 집중력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깊은 사고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사실은 AI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지만 독서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한 주제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인간만의 고유한 감성 지능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분하고 또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 정보 시대에 필수적으로 이 독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때 책 속에서 다양한 인물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기 때문에 진로 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독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 습관은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어렸을 때 만들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책 읽기를 즐거워하는 아이는 커서도 자연스러운 독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서를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머니들께서 또 도서관을 간다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머니들께서 학부모님께서 많이 또 지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OECD에서 말하는 문해력의 의미는 어떤 컨텐츠를 깊이 이해하고 평가,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조합하고 판별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것의 기본도 독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학교의 교육을 보면 또 질문 교육이 중요한데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교육이라 하면 이제 독서 교육 다음으로 질문하는 교육.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좋아하세요? 또 때로 귀찮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정말 똑똑하고 앞으로 미래에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Mata Joseph, what do you think?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계속 한다고 합니다. 100명의 유대인들에게 100개의 생각이 있다고 해요. 한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다 이해했어? 다 외웠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숙제 다 했니? 학원 숙제 다 했어? 다 했어? 다 외웠어? 오늘 시험 준비 잘 했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육은 무작정 외우게 하죠. 암기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외우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을 가보면 거기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서로 계속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하브루타 방식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암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저녁에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하죠. 저도 그래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질문했을 때 혹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또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챗 GPT도 있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알려줄 수 있는 지식백과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친절하게 그 학생에게 아이에게 대화해 주는 것도 대답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탐구 질문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에 참여하는 것들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 질문을 통해서 체험과 탐구 활동을 한 후에 협동학습과 경험을 제공해서 이 학습의 즐거움을 갖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탐구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탐구 질문은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여러 관점과 해석을 유도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탐구 질문은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인데요. 능동적인 탐구와 비판적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모든 학교들에서 이렇게 탐구 질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들에게 예전에 경상도에서 불이 많이 난 적이 화재가 크게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경북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왜 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 화재는 이렇게 많이 확산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탐구하고 또 왜 그런 화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을 왜 진작하지 않으셨냐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인 탐구와 비판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자라는 아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답을 찾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지금 현재 금방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능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과거에는 사실은 머릿속에 학생들이 많은 지식을 넣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인재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식과 정보는 AI가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AI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프롬프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프롬프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를 해야 되고 또 호기심과 또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겠죠. 결국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드는 거든. 그래서 AI는 사용자가 질문한 만큼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질문할 때도 다르겠죠. 그리고 그 AI가 잘못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내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읽은 책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고 AI가 내놓은 답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또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